안녕하세요. 최 원장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모아타운 발표 이후에 구독자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 가장 많이 하셨던 모아타운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는지 지정이 됐는지에 관해서 궁금해 하세요. 선정이냐 지정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21일에 발표된 이제 모아타운은 다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선정은 우선 이제 그 모아타운 사업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각 구청에서, 각 구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을 하기를 원하는 구역들의 구청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이제 요건에 맞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이제 그 신청된 구역들 중에 오케이 사업을 승인한 곳이 이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정은 현재 선정이 된 상태에서 각 구에서 모아타운 관련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 수립된 관리 계획이 이제 주민의 공람도 있고 또 특히 중요한 부분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실제 사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에 선정된 구역들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 각 구에서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계획상으로는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심의를 마쳐서 사업에 이제 필요한 단계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 많으신 부분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세요. 모아타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셨는데 현금 청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으신데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비 사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매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준 부분이 대단히 큰 장점일 수 있는데요. 6월 21일에 발표된 모아타운 선정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6월 23일이세요. 대단히 명확하게 그때까지 어떤 빌라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전혀 모아타운 사업에서 진행이 될 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분양권을 받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물론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기 전에 소유권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까지 이제 후보지가 이제 추가로 공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추가로 모집되는 후보지들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당연히 다시 공고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6월 21일에 발표된 모아타운 선정지들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6월 23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발표일과 거의 하루 이틀 차이 또는 발표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모아타운은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주권이신데요. 지금 모아타운 선정지로 발표가 된 이 구역 내에서 빌라나 여러 가지 상가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입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당연히 나옵니다. 지금 발표된 구역에 건설이 된, 분양이 되어진 빌라나 여러 가지 이제 주택들의 소유권을 확보를 하신다면 분양권, 입주권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의 권리 감정가를 산정을 해서 추후에 이제 사업이 된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치를 비교를 해서 그 차액만큼의 이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입주권을 받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진 부분이 없고요. 추후에 관리 계획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종 7층 주거지의 경우 15층까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의 조례가 변경이 되고 종이 상향이 됐을 때 2종 7층에서 2종을 상향이 됐을 때는 층수 제한이 전혀 없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상계동 기준으로 35층까지 또는 29층 또 다른 지역들은 50층까지도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산정이 되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사업 관리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물어보시고 문의하셨던 부분이 이주비이신데요. 지금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관련해서 발표된 바로는 80%의 이주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그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소유하셨던 건축물의 기존의 그 종전 자산을 평가를 받으셔서 그 자산가액의 80%까지는 이주비가 나오시고요. 그중 50%는 무이자로 또 30%는 유이자로 진행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신데요. 사실 이제 모아타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미비하다라는 점일 수 있는데, 이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하게 발표된 내용이 현재까지는 없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또 보완이 될지는 저희가 기다려 봐야겠지만요. 이제 세입자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부분 있으신데 이 부분도 각각 세입자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추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아타운의 조합 설립. 자, 조합 설립은 80%의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그러니까 80%의 동의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재개발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동의율이 높아진 부분이 부담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80%를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없으면 또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아예 좀 무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이제 모아타운에서 이제 80% 동의율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모아타운 전체 구역에서 80%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각 구역별로 각 섹터별로 동의율을 계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스피디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역이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전체 사업의 진행이 더디게 될 수 있지만 각 구역의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가 좀 적극적으로 형성이 되거나 진행이 된다면 조합 설립 80% 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뭐 면목동에서도 80% 동의율이 충족이 되어서 조합이 설립되었다라는 부분도 지난달에 진행이 됐던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아타운에는 사실 여러 구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동의율이 이제 2개 구역만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으셨어요. 5개 구역이 모두 동의될 때까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동의율이 충족이 된 구역이 먼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다른 정비 사업에 비해서 가는 가장 큰 장점은 속도예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신속통합 같은 경우도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모아타운은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진행을 한 4년, 5년 이내에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과를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의 속도라서 이런 그 구역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가들은 정비를 하는데 상가의 개수, 상가를 뭐 몇 개를 분양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조합과의 어떤 앞으로 오픈 마인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몇 개의 상가를 분양을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상가들을 공급해서 상가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보다는 꼭 필요한 상가만 공급을 해서 조금 상가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조금 서울시에서 바라는 부분이라는 점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체원적인 부동산 스토리. 자, 오늘은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정리해서 FAQ 시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